자, 반갑습니다. 차도무석 차트씨입니다. 자, 1월 3주차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금리 부분이 되겠죠. 자, 폼스가 7월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화요일 PPI 상승률 1월 15일 날 CPI 상승률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높게 나오면서 안 그래도 부담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5일부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블랙록, JP 모건을 비롯해서 은행주들이 발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월 16일 날 14시 30분에 TSMC가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부분, 이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금리는 1월 30일 날 있고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10년물 채권금리가 현재 4.7달러를 넘고 정고점 부분인 5달러 부분으로 지금 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차트로 봤을 때 5달러 부분 근처까지는 간다고 보고 그 이후나 이렇게 조정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상태에서 지수 흐름이 단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시고 지수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다우 지수는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형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빅테크와 반도체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준선인 350과 380달러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잘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233달러라 이 선을 꺼 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고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 지수도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전일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애플은 1차 지지선까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자, 다음 주에는 작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평선이 밀집을 하면서 하락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다음은 아마존닷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60일 선까지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메타 플랫폼. 자, 저번 영상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수가 흔들림에도 상단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고점 부분을 찍고 완전히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인 135달러 자리까지 위치를 하면서 이번 주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자, 이평선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완전히 역배열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반도체 ETF 되겠는데요. 자, 저번 영상에서 만들어 놨던 기준선 33달러를 한번 찍고 하락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 크게 하락이 있었죠. 지수와 함께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월봉 캔들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현재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밑으로 만약에 25달러를 뚫고 하락을 한다면은 20달러가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10년물 금리와 빅테크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를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월봉상 고점을 형성하고 음봉이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월 3주차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5월선이 있는 2만700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온다고 보고 이 부분 붕괴가 된다면 자, 11월 캔들에 있는 중심선인 2500까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1000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이 부분이 붕괴되면 2500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2년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음봉으로 전환되지 않고 상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고점에서 대비를 하신 분은
다행이고, 자 그래서 2025년 캔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음봉으로 현재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당장에는 이 시가를 돌파하고 고점을 갱신을 하는 일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000이 무너지게 된다면 자 크게 2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 근거는 이 캔들의 윗꼬리만큼 하락할 수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2만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 밑으로 더 하락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봉 차트에서 이평선을 보게 되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이 있었죠. 자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20일 이평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의 상승 흐름이 있었지만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에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평선의 흐름을 봤을 때 하락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되고 60일 중기 이평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선의 지지와 저항인 중급 개념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이 지지와 저항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주봉 차트를 보겠는데요. 고점에서 양음양음의 흐름이 이어났죠. 자 그리고 5주선과 20주선이 좁혀진다고 말씀드렸었죠. 20주선을 위로 올려서 터치를 하든지 캔들이 내려와서 20주선을 터치하는지 두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고점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지를 받았던 21,000 지역을 아래꼬리가 발생하지 않는 영망치 캔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5주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주초에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윗꼬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음봉으로 20주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고점에서 이러한 세 번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하락폭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 분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하락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세 번의 패턴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큰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숏을 치고 살짝 반등이 일어났을 때 왜 또 맨날 틀리냐 이딴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스닥의 전체의 상승의 흐름은 상승의 추세에 있는 것이죠. 단기 흐름이 하방 흐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는 반등 흐름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숏을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본인이 능력이 안되면 숏을 치지 마시고 충분히 하락했을 때 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분봉을 가지고 회원님이 질문 주셨던 그 부분 한번 설명하도록. 자 금요일날 이 고점이 형성될 때 자 1월 10일이죠. 자 오후 2시 37분에 기준선 역배열돼서 아래로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고점이 형성되었고 자 본장 전에 지표가 열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 왜 이렇게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캔들 때문에 기준선이 역배열되어 버렸죠. 말 그대로 하락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캔들에서 생성됐을 때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면 매도를 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락이 일어나지만 기준선 21,000이 위치하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00시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21,000을 이탈합니다. 이 21,000을 이탈할 때 추격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추격 매도해서 이렇게 수익을 본 것은 매우 잘한 매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2874를 찍고 크게 반등 흐름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당시 반등이 나오면 하얀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얀색 선을 찍고 이렇게 다시 하락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하얀색 선에서 저도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로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리고 또 회원님 한 분도 숏을 탔습니다. 자, 그리고 이 60분봉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어 버렸죠. 자, 이 부분만 해도 현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수익이 상당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캔들 내에서 반등을 할 때 하얀색 선까지 가는 줄 알았다면은 왜 여기서 매수를 타지 않았냐, 우리 회원님의 질문이 있었죠. 자, 현재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반등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반등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되면, 자, 전일 같은 경우는 바로 상승을 해서 하얀색 선을 찍었기 때문에 하얀색 선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올라가던 부분이 하락을 하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매 1원칙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향은 추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매도의 위치를 어디에서 때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큰 반등을 매수를 쳐서 먹고 여기서 다시 매도를 쳐서 먹고 이런 식으로는 매매가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그냥 욕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항상 일관된 매매를 해야지만이 매매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비중을 올리는 매매를 이제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쳐서 수익을 발생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몸소 체험했을 때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를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다리기가 싫어서 여기서 매수를 먹고 내려올 때 매도를 먹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엄청난 집중력이 소모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잘못해서 엇박자를 타게 되면 매도도 놓치고 매수도 놓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양싸다구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심리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내동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매수 방향을 보게 되면 하얀색 선을 찍을지 불확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실현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하얀색 선에서 매도를 친 입장에서는 추세가 하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 크게 하락할 때까지 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추세 방향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빠르게 집중력 있게 스캘핑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면 기준선과 하얀색 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빠르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원칙대로 기준선에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